반갑습니다. 오늘 3월 17일인가요? 네, 화요일 릴라 공부 모임 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지금의 어떤 인연에 지금의 어떤 주어진 환경에 모든 것을 내맡긴다는 마음으로 한번 잠시 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잠시 아주 짧은 어떤 시간이지만 잠시 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펼쳐지는 인연에 어떤 분별이나 어떤 생각을 이제 착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무심하게 이렇게 딱 앉아 봤거든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을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이게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문제나 어떤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더 뭐 해결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의미를 좀 더 이제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움직이고 상황을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삶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뭔가를 추구를 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할 때마다 몸도 같이 긴장이 되고 경직이 되고 어떤 위축이 되고 수축이 되는 듯한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그런 거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나 자신으로 여기는 어떤 몸과 마음이라는 것, 어떤 육체라는 존재와 나라는 어떤 개인 의식을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거와 정신적인 세계를 좀 분리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물질과 정신은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연결돼 있지 않고 다른 세계이다. 물질은 뭐 감각적인 거고 몸에 만져지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이고 감각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근데 그 정신이라는 것은 뭐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뭔가 이게 감각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을 우리는 아주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보게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몸과 마음이라는 것, 물질과 정신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어떻게 보면은 연결돼 있어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그러니까 분리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평소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에 또 강력하게 묶이거나 그러면 몸이 경직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순환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그 유연하던 몸들이 이렇게 뭐 좀 바위처럼 딱딱해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잠시 앉아 본다거나 우리 그 공부 과정 중에 좀 자선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 아무래도 좀 생각이 많이 쉬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이완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몸이 이완되는 것 같고 생각이 쉬어지기 때문에 뭔가 주변에 보지 못했던 게 보이는 것 같고 듣지 못했던 게 들리는 것 같은 좀 시야가 확장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들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어떤 몸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나라는 존재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둘이 아닌 것이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분별이고,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 장애라는 것은 이제 물질과 정신 세계의 장애거든요. 몸과 마음의 장애. 그게 우리는 따로 있다고 보고 분리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따로따로 상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정신의 문제와 어떤 몸의 어떤 그 문제를 분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질병 같은 경우도 정신적인 문제가 몸에 질병을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순환을 가로막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고, 뭐 스트레스가 아주 중요한 그 만병의 어떤 근원이라고 이제 의사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정신과 이 몸이 서로 이제 분리돼 있지 않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경계가 모호한 거를 느끼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장애를 느낄 때의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그 원인적인 것이 몸에서 나왔든 아니면은 감정의 마음에서 나왔든 가장 큰 장애는 그러니까 몸에서 제공이 됐든 마음의 갈등에서 제공됐든 가장 큰 그 어떤 삶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거는 어떤 정신 세계의 어떤 마음의 장애라고 보거든요. 마음의 분별, 따로따로 보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심지어 아까는 우리 몸과 마음을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많이 본다 하지만 나 안에서의 몸과 마음도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나 아닌 남이라든가 바깥 세계도 이제 다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보죠. 근데 깊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깊이 들여다보면 나의 몸이나 마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를 떠난 어떤 타인이나 바깥 세계의 그 경계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공부 과정 중에 내가 이제 안목이 분명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세계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표현조차도 하죠. 이런 표현까지.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렇게 여러 면에서의 어떤 장애, 개인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세계의 문제가 됐든 가만히 보면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인 것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데서 모든 장애가 생기고, 그다음에 세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왜곡된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 몸과 마음의 분리라든가 나와 남의 분리라든가 나와 세계의 분리라든가 이런 데서 그 번뇌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거는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인 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이 습관적으로 너무 강하게 우리한테 이제 관념화된 이제 분리 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일이라고 이제 보게 되죠.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공부라는 것은 그게 몸과 마음의 분리이든 나와 남의 분리이든 나와 세계의 분리이든 아니면은 내 정신 세계 안에 뭐 행복과 불행의 분리이든 기쁨과 슬픔의 분리이든 그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밝아지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삶의 갈등이라든가 번뇌를 해결하는 그런 그 본질적인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 대증요법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이 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는 아마 우리 스스로도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 이 공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해야 이 공부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불편함이 해소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심리 치료 기법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 아니면 사고를 대체한다거나 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긍정적인 사고로 바꾼다거나 이거 순간순간 모면은 할 수 있는데 이 노력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단지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잠시 그 아픈 것이 잠시 치유되는 쪽의 어떤 경계를 원한다면 굳이 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치유라든가 그런 식의 접근이 이제 영원하지도 않고 어느 순간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좀 뭔가 근원적인 해법이 아닌 것이고 더 이상 생각이나 감정에 스스로가 놀아나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물결은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 구조에서 자꾸 물결 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더 이상 그 물결침을 멈추고 싶다. 더 이상 이런 어떤 그 출렁거림에서 머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 이거죠. 자기 생각이나, 그러니까 자기 분별,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그 물결에 미련이 없어지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미련이 딱 떨어져 나가진 않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 자각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공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내가 너무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런 관점이면은 이 공부가 이렇게 크게 그 위안을 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어떠한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의 무상함을 알아서 그거와 짝하지 않는 공부거든요. 우리 그 선어록에 보면은
방거사가 그 마조 스님한테 그 당나라 시대 그 거사죠. 출가 안 하고 이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가족들이 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선사들의 질문도 사실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말에서 이 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질문하냐면 뭐 마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했어요.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그게 그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게 뭐냐라고 이제 마조 스님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만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과 짝하지 않는 자, 상대하지 않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든 여여부동한 것, 변함이 없는 것. 우리가 상대하는 것, 우리가 짝하는 것들은 뭐 세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내가 짝하는 거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도 뭐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물질 세계, 정신 세계 다 포함되는 거죠. 감정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뭐 명예가 있는 것이고 권력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깨달음이라는 어떤 것, 깨닫지 못함이라는 어떤 것, 괴로움이라는 어떤 것, 괴롭지 않다라는 어떤 것, 그 행과 불행, 생로병사 모든 거 우리가 다 살면서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상관없는 것,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 것, 그거에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것,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변함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변함이 없는 거, 어떤 내가 경험을 하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든 아니면 아주 그 희열에 차 있든 그거와 상관없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계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결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그 본질은 뭡니까? 변함없는 물은 뭡니까? 이거죠. 이런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선어록이나 어떤 그 설법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런 게 있지, 그걸 마음을 가리키는 거지, 뭐 불성을 가리키는 거지, 진리를 가리키는 거지, 본래 면목을 말하는 거지라고 이해는 하죠. 그래서 문득 이제 공부하다가 이 사실에 대한 어떤 체험이 올 수도 있고 자각이 올 수도 있으면 더 이제 그것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누구가 가르쳐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죠. 뭐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도 우리가 이게 이제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와 삶에서 이게 그 어떤 이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책이나 어떤 이치로서 정리된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내 삶에서 그게 실현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이 처음부터 실현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깨달은 분들의 말씀이나 깨달은 분들의 어떤 글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안내를 받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삶에서 발견을 해나가면서 실현되는 것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만법과 짝하지 않는 것, 상대하지 않는 것, 마음이라는 게 있어. 바로 이것이야 라고 순간적으로 이해하고 환기할 때는 이거에 대한 그 의심이 없을 수 있고 거부감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이 만법과 짝하지 않는 것이 온전히 내 삶에 실현되고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나 어떤 번뇌라든가 장애라는 것은
이해의 문제도 아니고 그걸 알고 모르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가르침이 나의 현실이냐, 나의 삶이냐, 내 삶, 내가 경험하는 이 삶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거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만법과 짝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나의 경험이 돼버리면은 그것이 진정한 그 말의 의미인 것이고 그 언어가 이 공부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최종 종착점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리는 만법과 짝하지 않는다 이 상태가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법이라는 건 그거죠.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은 내가 그를 상대하는 것이고 그가 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 대상에 대한 지식, 대상에 대한 암, 그 다음에 대상이 보이는 어떤 그 행동이나 변화에 의미 부여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상대를 짝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머물고 알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모른다는 것도 대상과 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구지? 내가 아는 그 사람이지?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아니면 지금의 일이 뭐 큰 재난이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이지? 그거를 이제 딱 집착하고 그 상황을 이 상황으로 규정해버리는 것이 내가 어떤 상대를 짝하는, 대상화하는 거죠. 말하자면 짝한다는 건 대상화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 이런 식의 공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 깨달음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함에 대한 문제, 뭐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이치라는 것도 이 공부라는 것은 무아야라는 어떤 관념, 그것도 짝 하는 것이죠. 내가 대상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부라는 것은 그냥 다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인 거야 라는 이 개념, 이것도 내가 어떤 대상화하는 것이고 짝하는 것이거든. 그런 거에 이런 식으로가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관계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관계라는 거. 본질적으로. 관계는 없어요. 관계라는 것.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A와 B 사이의 관계거든요. A만 있으면 관계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A가 상대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지 관계 설정이 되는 것이고 관계가 유지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짝하는 것이고 대성화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모든 대상이라는 것은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상화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얘기죠. 우리는 뭔가 내가 상대할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항상 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과 관계 맺고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틀어지면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서 사실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의 사실 중요도를 우리가 그 중요성을 두죠. 관계 형성이 잘 돼야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꿈의 세계에서는 그게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관계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대상에 대한 꿈을 꾸지 않은 한, 대상화하지 않은 한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법과 짝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래 존재하는 일이 아니라 실존적인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꿈인 거예요. 투사인 거예요. 근데 그 투사, 실제하지 않는 것이 실제한다고 믿는 데서 우리는, 그리고 그 대상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관계 형성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 관계가 유지되고 뭐 발전되고 이게 그 자기 뜻대로 이렇게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뜻대로 이렇게 그 현실이 이렇게 펼쳐지지가 않죠. 그런 데서 우리가 상처도 받고 뭐 갈등도 경험하고 뭐 고통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는데, 참 그래서 이게 미묘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꿈에 본질적으로 이 드러나는 현상이 꿈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꿈과 같다라는 거를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는데, 근데 꿈이라는 세계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이기 때문에 아주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부의 어떤 효험은 뭐냐면 꿈인 줄 알고 관계를 맺으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뭐냐면 관계에 대한 고정화하려는 그 노력이 멈춘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믿음을 줬다. 그게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서로 약속했으면 그 믿음이 견고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물론 지금도 사람에 대한 믿음, 어떤 선한 의지, 선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것이 영원할 거라는 환상은 없어요. 물론 꿈의 세계에서의 믿음은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이 물론 모든 사람한테 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그 엔딩, 끝을 맺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죠. 선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영원할 거라는 그런 맹목적인 그 고정적인 그런 믿음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100%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정해진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생겨먹은 것이 고정될 수가 없어. 유동적인 것이, 이 현상 세계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결의 진정한 어떤 본질은 뭐냐면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물결의 본성은, 물결은 변하지 않으면 물결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물결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꿈의 세계의 현상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게 생겨먹은 것이고, 그게 순간순간 변하느냐, 아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긴 어떤 시간 속에서 변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긴 시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은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뭐 어떤 현상도 변하고, 이것이 그 사람이 나빠서 어떤 대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생겨먹은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관계일지라도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그 맹목적인 덮어놓는 믿음은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왜 그러냐, 그냥 단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변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보게 되고
충분히 깊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태도의 변화, 자세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장황한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대상에 대한 집착, 이것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대상에 대한 그것이 머물러줬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항상 했으면 하는 그 집착, 그 탐닉, 그것이 모든 번뇌의 어떤 본질적인 장애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게 무슨 뭐 윤리적이냐 윤리적이 아니냐 이런 차원이 문제 아니야. 무슨 뭐 마약에 빠졌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 대상화에 빠진 뭔가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모든 번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려는 마음이 발동되면 그게 뭐 돈에 의지하든 권력에 의지하든 명예에 의지하든 아니면 사랑하는 상대에 의지하든 뭐 아니면 뭐 진짜 뭐 그냥 뭐 피를 나는 뭐 가족에 의지하든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의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번뇌의 장애의 원인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공부를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언뜻 워낙에 이 대상화하는 것, 짝하려는 마음이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친 눈에 보이는 그런 뭐 욕망이나 그런 강렬한 것이 보이고 이제 점점 공부가 돼 가다 보면 아주 미세한 것들, 미세한 것이 뭐냐? 우리가 미처 이게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다른 식의 용어로 포장하는 것, 그게 뭐냐? 사랑, 선행, 이런 식의 포장들. 이거는 사랑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일지라도 그런 식의 어떤 행위나 자기가 사랑이다고 여기는 그 관념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봐야 돼요. 선행일지라도 자기가 규정하는 어떤 선 그리고 그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게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일지라, 사실은 유익한 것도 뭐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 이제 다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일지라 또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고 집착하면 내가 기대하던 바대로 원하던 바대로 유지되거나 발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화를 경험하고 뭔가 번뇌를 느끼게 되죠. 다른 형태의 어떤 장애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법과 짝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분별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은 한 우리는 걸려 넘어진다, 삶에서. 근데 이거는 진정으로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떤 대상을 상대하는 나는 변함없으니까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나에만 신경 쓰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짝한다라는 것, 주객이 이렇게 주체가 대상을 만난다라는 이 구조는 뭐냐? 대상이 있으면 주체가 있는 것이고 주체가 있으면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주객은 쌍으로 일어나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법과 진정으로 짝하지 않는 자는 대상을 상대하지 않는 나가 아니라 주객이라는 구조 이전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주객이라는 어떤 현상이 투사되기 이전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전의 일이고 대상 이전의 일이고 주객이라는 관계 이전의 일이라는 것이지, 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상대하지 않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공부의 어떤 미묘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그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돼라는 식의 어떤 수행 아닌 수행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이 상태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이 대상에 지금 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으로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뭐냐면 내가 대상을 상대하지 않는 마음 상태도 그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별조차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짝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마음도 남아있지 않고 이 분별도 남아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거죠. 대상을 짝할 때나 대상을 짝하지 않을 때나 다 대상을 짝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갈 때는 두 가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에 짝해야 된다. 내가 대상에 짝하고 있다라는 것도 용납이 안 되지만 내가 대상을 짝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둘 다가 그런 식의 어떤 의미에 대한 대상화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그거를 대상화하고 의미 부여하는 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뭐냐? 진정으로 만법과 짝하지 않을 때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양변의 의미가. 짝한다, 짝하지 않는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마음의 속삭임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게 우리 어떤 분별로는 참 넘어서기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짝하거나 짝하지 않거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대상을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계속 일어나거나 그거를 부정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것도 벌써 투사라는 것이고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도 아닌 것이고 부정도 아닌 거예요. 참 이거는 이게 우리의 어떤 분별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묻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인가를.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어떤 대상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된다 하면은 그러니까 마음에 그 속삭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게 이게 어떤 바깥 대상이든 마음속에 어떤 의지하는 개념이든 간에 지금 내가 이 사람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법에 대한 관념도 마음에 두지 말아야지. 요것까진 좋은데 또 이렇게 말아야지 하는 것조차도 그런 속삭임도 없어야 돼. 그것이 진정한 쉼인 거예요. 우리는 상대하는 거나 그걸 긍정하는 거나 부정하는 게 이게 노력이 들어간 일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뭔가 의미 부여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마음이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걸 모르거든요. 의미 부여해도 안 되고 그걸 부정해도 안 돼.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어려운. 아무런 분별도 필요 없는 일이에요. 부정조차도 필요 없는 일이라. 그런 의식이 강렬하게 긍정과 부정의 그 생각이 막 끊임없이 작동할 때는 이게 자각이 안 되는데 그 긍정과 부정하는 거 모든 속삭임이 탁 내려놓아졌을 때는 이미 와 있어. 이미 있어요. 이게 이미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이건 저절로 있어요. 부족함 없이 드러나 있어요. 이건 비밀이 아니거든요. 내가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못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이 모든 그 알고 모르고의 일이 다 내려놓아지면 그때 어떤 식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오냐면 이상하게 멀리서 찾지 않게 되는 어떤 내적인 변화가 멀리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알 때는 대단한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모를 때는 막막한 느낌이지만 뭔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할 때는 뭐 어떤 이것의 세계가 뭔가 대단하고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신비의 세계처럼 투사돼서 아득해지는데 멀어지는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 뭘 헤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것도 놓아버리고 그다음에 모르겠다라는 이 막막함도 놓아버리면 사람이 아주 단순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단편, 아주 종이 백지장 하나와 같은 듯한 그 내적 상태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단순해져요. 달리 뭔가를 노력하고 알아야 되고 아니 모르는 일조차 필요 없어지고 그것조차 불가능해지는 듯한 상태. 그러면 무슨 어떤 내면 세계가 단순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단순해져. 단세포 동물처럼.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이게 더 잘 분명하고 더 확연해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복잡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아주 즉각적이라는 거는 이게 아주 즉각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주 단순하다는 얘기거든, 이게. 생각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주 단조로워져요. 알고 모름조차도 놓아버리면 아주 세계가 단조로워져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나의 내면 세계도 단조로워지고 세상도 단조로워져요. 아주 단세포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하고 헤아리고 분별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저 사람의 입장 생각해, 내 입장 생각해야 되고 사실 이게 다 자기 속삭임이거든요. 자기 분별이거든요. 자기 분별이 들어가면 세상은 복잡해져요. 자기 분별이 들어가자 아주 단순해져요. 아주 단순 무식해져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럼 뭐냐? 이 단순해진 내적 상태가 되면 이게 저절로 이 사실이 너무도 또렷하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저절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 돼버려요. 당연한 일. 너무도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저절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실. 사실은 늘 그래 왔거든요. 늘 그래 왔는데 이 사실, 엄연한 사실,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늘 경험하고 있고 모든 복잡함에 저변에서 이 일이 다 저절로 수행되고 있는데 우린 그 사실을 확인을 못하고 자각을 못할 뿐이라.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아주 진짜 변함없고 항상하고 어떤 경계의 변화에도 영향받지 않는 거는 아주 모든 것의 밑바탕이거든요. 밑바탕일 수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해야지 모든 복잡한 것을 다 포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사실 나의 어떤 상태나 이해나 노력조차도 필요 없는 그것이 엄연히 우리 삶에 항상 밑바닥을 일고 이것이 바로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이거는 나를 의식하기도 전에 나라는 의식이 일어나는 그 본바탕인 것이고 나를 의식함과 동시에 대상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일어나는 본바탕인 거죠. 요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의 작용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뿐이지. 이것의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더 분명해지는 거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생각도 일어나고 저절로 감정도 일어나요. 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은 너무도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왜 복잡해진 저절로 일어난 생각에 빠져들어가고 저절로 일어난 감정에 물론 이제 사실은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뭐냐면 끌려 들어가면 안 돼. 생각에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 저절로 있음에 대한 어떤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강력하게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 강력한 생각이나 감정, 사실은 원래 강력한 건 아니에요. 습관 때문에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게 빠져들지 않고 잠시 이 사실을 좀 챙기는 그런 거는 필요한데, 이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서 이 분명함을 의심할 수 없으면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피하면 안 돼요.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본질을 보려면 그거를 일어나는 그대로 한번 잘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잘 보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잘 보면 그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그 활동의 영역이나 시야가 넓어지게 돼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 그 다음에 온갖 감정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감정이 없어. 마치 그 밑이 빠진 데서 호련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나라는 어떤 그 테두리가 있잖아요. 나라는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이게 지지고 볶고 온갖 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막 거기에 충돌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공부가 되면 이상하게 자기의 뿌리가 사라진 듯한 그런 어떤 내면적인 그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그냥 자기의 뿌리는 그냥 허공이야. 근데 허공에서 호련히 일어났다 사라지고 호련히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게 쌓이지가 않아요. 그게 적체가 안 된다고. 이전에는 막 적체가 되지. 감정도 적체되고. 체증. 우리가 뭐 그 체증 현상이라고 하죠. 막히는 거야. 막 이렇게 뭔가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이게 사라지지 않고 뭔가 느끼면 그게 막 이야기도 쌓이고 감정도 쌓이고 뭐 지식도 쌓이는 듯한, 적체되는 듯한. 그게 막 적체되면 그것 사이 충돌이 일어나고, 감정은, 욕망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성은 그걸 막 조정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의 충돌들, 억압들. 근데 이제 공부가 되면 뭔가 공부가 깊어지고 그러면 이 뿌리를 분명히 뿌리가 없다라는 거를 보고 나라는 어떤 제한성이 사라져 버리면,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개인이고 누구인데 어떤 관계 속에 누구인데 자기의 존재의 뿌리는 뻥 뚫려 가지고, 그래서 이게 턱밑이 빠진다는 게 이런 얘기구나.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광활한 어떤 허공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물고 싶어도 이렇게 적체가 안 되는, 쌓이지가 않는 듯한 그런. 그래서 그냥 자기라는 존재,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는 그냥 헛개비와 같은 거예요. 그냥 무한한 허공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그 경계가 된다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심경이 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나의 존재를 확인할래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냥 이런다 다 사라졌다. 뿌리가 알 수 없는 데서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데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이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대상들이, 모든 현상들이. 사실 나라는 개념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자기를 의식하는 그 마음도 일어났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식은 하는데 우리가 강렬하게 의식하는 거와 슥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사라지는 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강렬하게 의식하면서 막 거기에 이제 집착하고 머무는 거와 슥 이런 게 있네 하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거는, 그것이 주는 억압이 다르거든요. 그냥 근데 나라는 것도 의식이 되죠. 누구 비난하면 쑥 일어나는 게 있는데 없어. 또 그게 본래가 본공이라는 게, 본래 공하다는 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결은 내가 있고 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화가 있고 아니면 뭐 그 반대의 그런 것들이 있지만, 본래 그게 뿌리가 없다라는 게 자기 현실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이전과는 많이 다르고 해방감이 있죠. 해방감. 어떠한 경계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어떤 대상을 상대하는 내가 아니라 주객이 일어나는 바탕,
주객이 일어나는 이 알 수 없는 허공과 같은 이 여기가 자기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저절로 삶이 이런 식으로 뿌리 없는 삶이 이렇게, 그러니까 해탈한 자유로운 삶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무슨 그런 식의 어떤 가르침이나 법문은 다 받아들이고 알겠는데 자기의 정체성이 이 개인에게 있으면 이 구속감이라는 건 엄청나게 크죠. 입으로는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게 되는 이런, 더 어떻게 보면 더 부조화 상태.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상태. 예전에는 이해조차도 이게 내 몸이었죠. 현실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격식 아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는 이 몸이 내가 아닌데 현실은 이 몸이 나인 상태는 이전보다 더한 혼란과 어떤 아노미 상태. 근데 누구나가 이런 과정을 겪는다라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뭐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이게 통과 의례거든요. 과도기 상태. 아, 이런 사실이 있구나. 본래 내가 아니구나라는 불현듯 일어나는 그 체험. 그래서 그거와 함께 이해가 돼. 근데 여전히 강한 개인이 나라고 여겼던 그 분별을 집착하는 마음이 습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내가 의식되고 이게 나인 것 같은 그 현실감, 그 부조화 상태.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게 혼란스럽다가 아니라 이 과거의 프레임이 지금 깨지고 있다 이거죠. 그 과정에 한꺼번에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알모로는 내가 없지만 현실로 습관적으로 패턴적으로 일어나는 이 습관성은 내가 있는 이 과정이 이제 넘어가는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면 진보하는 상태라는 거죠. 공부가.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순간적으로 분별을 놓아버리면은 진짜 아무 일이 없어서 너무 평화롭고 고요한데 습관이 확 일어나면 너무 그 구속감이나 이게 더 예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간극이 너무 천당과 지옥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어떤 리얼함, 이게 크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아닌 거, 뭐가 공부가 후퇴하는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그거는, 뭐, 공부가 후퇴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예민해졌기 때문에, 감도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 분별을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의 감각이 열렸기 때문에 그 분별을 놓아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고요와, 예전에 분별에 들어가면은 분별이 아직도 공하다는 것이 이제 자기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강렬한 그 구속감이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것이 주는 격차 때문에 좀 혼란스럽고 괴롭죠. 근데 이 과정을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안내를 들으면 조금 위안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길을 모색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버티면 버틸수록 가벼워져요. 옛날의 습관, 분별에 떨어졌던 습관들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붙으면 분별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이제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담대해져 가지고 그거를 허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물론 그 모든 어떤 좋고 나쁜 경계들이 다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더 밝음이 찾아오면 더 용기를 갖고 회피하지 않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용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다져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이 힘으로 이제는 볼 용기가 생기고 직면할 힘이 생기고, 그러면 뚜렷이 보면은 그 두려움이 없구나, 공포에 공포가 없구나, 불행에 불행이 없구나, 생각에 알맹이가 없구나, 뭐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패턴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보게 되면서 이제는 생각하는 거,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냥 허용하게 되고,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그 어떤 불편함, 찝찝함이 다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에 이제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그 경계가 가벼워짐을 느끼고
그 강도가 약화되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자기가 경험하는 어떤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허용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뭘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좋은 감정만 느끼고 내가 원하는 감정만 느끼는 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좋지 않은 감정은 우리는 외면하는 거고 원치 않은 거고 경험하기 싫어하는 그 자체가 구속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I don't care. 상관없어. 꺼릴 게 없어. 이게 자유 아닌가요? 그게 자유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일어나는 거는 그 아닌 것이 항상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속이에요. 우리가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해탈입니다. 이 공부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 어떤 현상이 펼쳐지든 걸리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공부인데 내가 원하는 그거에 묶여버리면 그 아닌 것이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활동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내가 원하는 사건이든 원하지 않는 사건이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꺼릴 게 없어.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닌가. 이 공부는 그것이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든 살지 않든 문제 없어. 내가 원하는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하든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하든 나는 문제 없어. 상관없어. 내가 바라는 일만 성취되건 내가 바라지 않은 일이 일어나든 나는 상관없어. 그게 진정한 자유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계에도 짝하지 않고 어떠한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무사인인 것이고 일 없는 사람인 것이고 그 다음에 걸림이 없는 삶인 것이고 그게 바로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인 거거든요. 진짜 묘합니다. 묘해요. 그냥 다 머물러 있는 건 없어. 그게 오래 머물든 뭐 짧게 머물든 본질적으로 정해진 무엇이 없어. 근데 이 정해진 무엇이 없는 것들이 알 수 없는 용광로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이 불가사의한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진면목인 것이고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것이고 나 자신의 본래 사실인 것이고 내 삶, 이 세계, 나라는 존재 자체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머물러 있는 건 없지만 머물러 있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깨어있음, 이 생동감 요것만이 변함없는 거. 이것도 사실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언어 나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깨어있음이고 생동감이고 왜냐하면 이게 이 망상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실체 없는 것들의 향연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죠. 뭐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표현하면 되는데 근데 표현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정한 깨어있으면 깨어있다 하든 깨어있지 않다 하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깨어있다라는 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깨어있지 않다라는 이제 무상한 변화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끊임없이 어떤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언어는 이거를 담아낼 수가 없고 규정할 수도 없어요. 그 언어는 이 깨어있음의 표현일 뿐이야. 모든 언어는. 그래서 선사들은 똥막대기라 하고 마상근이라 하고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왜? 이게 고귀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거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그 모든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 도가 있어서 조주 묻자니 뭐 이런 식의 화두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침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언어가 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행조차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두려움조차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이거의 증거일 뿐이다. 이거는 어떤 증거가 드러나더라도 그 이전짜리인 것이고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거와 어, 어, 상관없이 항상 변함이 없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공부를 이제 저 같은 경우 요즘은 뭐 어떤 글자나 어떤 그 말씀에서 이제 보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게 만나면서 더 제 공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요즘에 제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현실에서 공부해라, 삶 속에서 공부해라. 그게 진정한 공부고 우리가 도라는 거, 법이라는 거는 지금 이 세계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내 자신이 경험하는 이 세계에 100% 구현돼 있고 충만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상상이나 어떤 그 추구해야 될 어떤 대상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어떤 캐릭터로서 뭐 아니면 여성의 어떤 입장에서의 관점에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래 삶이 이 삶에 부족함 없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삶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조건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법이 원래 내 이 경험 면면에 빈틈없이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녹아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려 하고 알려고 하고 잡으려 하기 때문에 미처 못 보는 것이고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알려는 노력, 모른다는 그것조차도 놓아버리면 아주 우리 스스로가 내면이 단조로워지고 단순해지면서 너무도 당연한 이 바탕성을 자각하게 된다. 이거를. 이거 칠 필요도 없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이제 요즘은 참 직접적으로 뵙기가 어려운 여건이라 참 만나 뵙고 싶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영상으로만 하니까 심심한 맛도 좀 나고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빨리 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자기 내면에 뭔가 강하게 묶여있는 게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고 내가 어떤 거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제 공부길에 들어서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가르침의 어떤 소재가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게 정신 차리고 더 공부에 매진해야겠다라는 새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많이 집착돼 있구나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 이 과정이 또 지나면 또 이제 더 힘을 내서 공부에 이제 이 공부 함부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더 좀 열정을 쏟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모두들 이제 건강하시고요.
하여튼간 삶에서 어떤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면 법도 분명해지고 삶에도 이렇게 번뇌가 사라집니다. 아주 그게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공부는 문득 이 체험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확인한 그 바탕 위에서 공부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길을 헤매지 않고 잃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대상에 집착하고 짝하고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으면 공부가 원만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지금 이 순간 당장 자기가 이 소식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마음에 뭔가 대상에 의지하려는 마음, 부처님도 얘기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이것밖에 없는데 뭔가 대상에 짝하려는 마음, 대상에 의지하려는 마음,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마음, 대상을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법에 대한 시야를 가리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삶의 장애를 만드는 일이라. 붙잡을 게 대상이 없거든요. 본래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대로 살면은 문제가 없어요. 법에 밝아져서, 이 법이라는 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의 본래의 모습에 밝아져서 그거에 맞게 살면 자연스럽게 뭐 삶의 문제는 걸리는 건 없어지죠. 뭐 머물 데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밝지 않으면서 더 대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참 어떤 이렇게 뭔가 우리 인간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거에 사실 더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선행이라든가 뭐 어떤 그 배려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사실 더 떨어져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어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 강력하게 의미 부여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그런 거,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물일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은 인간의 모든 번뇌의 그 굴레입니다. 공부에 대한 상도 마찬가지고 대상화,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어떤 대상, 내가 의지해야 될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애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상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상대하려는 나조차도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밝게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확장되고 자유로운, 그리고 뭐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좀 깜빡깜빡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돼야 돼요. 삶의 주인이 돼야 돼. 삶의 어떻게 보면 불임을 당하지 않고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거에도 번뇌를 느끼지 않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어떤 알고 모르려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너무도 당연한 것, 저절로 있는 거에 이제 밝아지시고, 이게 이제 밝아지셨다면 이거에 익숙해지시고, 마음에 담아두고 의지하려는 그런 것들, 그거의 정체를 잘 보셔가지고 이제 그거에 머물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화요 공부 모임,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